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가스 요금 인상이 아파트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스 요금 인상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올려서 지금 사람들이 좀 놀란 상태죠. 요 가스 요금 관련해 가지고 일단 다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무실을 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를 하나 건너서 위치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한쪽은 임대료가 70만 원이고 한쪽은 임대료가 50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입주년도, 전용 면적도 거의 똑같고, 그리고 거의 같은 위치인데 월 임대료가 차이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남향, 북향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무실은 남향, 북향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북향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저도 북향 사무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진짜 이유는 요겁니다. 관리비를 알아봤더니 북쪽에 있는 노란색 사무실은 관리비가 40만원, 남쪽에 있는 저 황색 사무실은 관리비가 60만원. 관리비가 비싸니까 임대료가 저렴하고, 관리비가 싸니까 임대료가 비싼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무실 임대료 총 예산 기준으로 그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책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사실상 어떤 비용 개념에서, 예산 개념에서는 한 배를 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가스 요금 인상이 전월세에 미치는 영향, 요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가구마다 주거비로 책정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에 사용 가능한 예산에 한계가 있을 건데, 그 한계는 월세와 관리비, 요 관리비에는 가스 요금이 포함된 그러한 항목입니다. 이 관리비는. 그래서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얼마씩 배정해서 쓰고 있다가 갑자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너무 큰 폭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스 요금 폭등, 전기료 폭등, 물값, 물세, 수도요금 폭등. 그러면은 관리비가 엄청나게 커지죠. 관리비가 엄청나게 갑자기 커져버리면 월세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 내용을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전월세로 임차인에게 부담 전가, 요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언론에서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하고 정부하고 건설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월세를 어떻게 임차인에게 부담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임대를 1년만 놓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집주인은 최대한 많이 월세를 받으려고 하고, 임차인은 최소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거래점이 형성되고, 그게 수요 공급 형태의 점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세대로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해서 임차인이 무작정 나한테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임차인은 저렴하게 살고 싶다 해서 무한정 임대료를 깎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떠한 시기에는 임대인이 유리하고 어떠한 시기에는 임차인이 유리하고, 요런 점은 있겠으나 그 순간순간을 보면은 항상 시장 가격에 맞게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전세 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제도는 배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의 상승 하락에 배팅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집을 비싸게 사서 그보다는 조금 낮게 전세가율은 100% 미만이죠. 그래서 비싸게 집을 사서 약간은 저렴하게 전세를 놓고 그냥 보유세만 내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집주인들 집값 폭등에 베팅한 겁니다. 전세가율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거의 50%까지 가죠. 전세가율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 집값 폭등에 베팅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위너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렵죠. 지금 너무 고점에 와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세제도 사라지면은 매매 가격 수직갭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고 임차인을 한번 보면은 임차인 왜 빚내서 집을 사지 않고 왜 전세로 어떻게 보면 집주인의 레버리지를 키워주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임차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보다는 집값 상승률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전세 사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크게 안 올라주면은 임차인이 승리하고 많이 엄청나게 올라주면은 집주인이 승리하는 게임. 이것은 전세 끼고 아파트 사고 이런 것은 일종의 배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은 아마도 당분간은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시장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전세 제도는 사라지겠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가스 요금 인상이 전월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거주에 사용 가능한 예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사람들은 재벌이 아닙니다.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듯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있고, 관리비의 급격한 상승은 월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월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스 요금 인상은 월세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끌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비에는 전월세 포함이죠. 주거에 사용되는 전월세도 소비에 포함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급여가 조금 올랐죠. 평균적으로 급여 좀 올랐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고만고만 하겠죠. 그래도 세금이 많이 늘어서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은 그대로거나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2016년이나 2023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은 빤한데, 그런데 다들 영끌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자 비용이 너무 커졌습니다. 은행만 좋죠. 은행만 좋습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돈을 소비에, 정상적인 소비에 써야 되는데 이자 내기 바빠서 소비할 여력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이 또한 전월세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좀 하면 1번 직접적인 영향, 가스요금 인상, 직접적인 영향, 소득은 큰 증가가 없는데 물론 좋은 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올랐을 겁니다. 연봉이. 그러나 평균적으로 지금 특히나 자영업은 폭망이죠. 소득은 평균적으로 큰 증가가 없는데 가스, 전기, 수도 요금은 폭등을 했죠. 폭등을 했고 앞으로 또 오른다고 합니다.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거비에 사용하는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월세 한 달에 2천, 3천짜리 요런 특수한 월세는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러나 100, 200, 300, 400 그 정도 수준이면 관리비가 40만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무시 못합니다. 또 다른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의 광고죠. 필사적으로 분양 계약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겠다는 필사적인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신축은 난방비가 5만원 올랐는데 구축은 7만원 올랐다더라. 요런 내용인데 웃기는 이야기죠. 5만원, 7만원, 2만원 차이죠. 1년에 24만원 세이브 할 수 있다. 10년이면은 240만원 세이브 할 수 있다. 매매할 때 그 중개 수수료도 안 되는 가격이죠. 안 되는 금액이죠. 240만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것은 광고긴 한데 개소리에 가까운 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좀 하면 신축 vs 구축.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신축이 구축보다 더 인기 있다. 그렇겠죠. 미세하게 전월세 가격 양극화시키는 요인이 맞겠죠. 그런데 강남보다는 양주 같은 지역에서 그 효과가 크죠. 2만원, 월 2만원, 월 5만원 또는 월 10만원. 강남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숫자죠. 그 이야기는 신축, 구축, 아파트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대형 소형에서 더 큰 영향이 있겠죠. 대형 난방비는 무시 못합니다. 소형 난방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소형 전월세 선호도 증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구축보다는 대형, 소형 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스 요금 인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스 요금이 오르면 원가가 올라가죠. 목욕탕이나 음식점 가스 요금 오르면은 원가가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되고 가격을 올리면 주머니 사정이 지금 넉넉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죠.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겠죠. 자영업자들 소득 감소하고 거기에 납품하는 수많은 업체들 소득 감소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월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도 전월세 하방에 영향을 주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가스 요금 인상 때문에 전월세 하방 압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연 가스 요금이 그렇게 크게 올라갈 만큼 지금 가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인데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은 오히려 2014년도가 오히려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2014년에 엄청나게 가스가 비쌌고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점 한번 살짝 찍고 그리고 지금 다시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2014년 대비 3분의 1 가격보다도 더 싼 게 지금 상황인데 가스 요금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은 그 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N 상품인데 작년 11월 고점 대비 지금 거의 10분의 1 가격까지 떨어질랑 말랑 합니다. 물론 요것은 2배짜리 ETN이라서 가격의 그 편차가 더 심하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만큼 고점 대비 작년 고점 대비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지금은 옛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전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가스공사 적자는 왜 발생했는가? 앞으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가스 요금 인상이 아니라 공기업의 체질 개선이 우선 아닌가? 낙하산 좀 보내지 말고 그리고 합리적인 급여 책정, 그리고 복리후생비 책정, 그리고 타이트한 운영으로 공기업을 좀 민간기업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바꾸어야 한다. 요게 우선이다. 요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가스 요금 인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세를 많이 깎아주고, 지금 정부의 방향이죠. 직접세를 많이 깎아줍니다. 즉각적인 저항이 없고, 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크게 혜택을 보니까 굉장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간접세 형태의 실질적인 과세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공기업 요금 인상이죠. 그것은 간접세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금을 슬금슬금 올리면 저항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스 요금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등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이러한 간접세 형태의 과세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거기서 나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직접세를 많이 깎아줘서 지지 세력을 좀 늘려보자, 뭐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은 이런 전략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가스 요금 올리면은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간접세 인상에 대한 다수의 인내심 한계가 무너지면 초강력한 저항이 나오죠. 그러한 저항 중에서 최고로 무서운 저항은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요금 인상 이런 거 너무 많이 해버리면 정말로 쓸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써, 원룸으로 이사 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집주인들도 엄청나게 아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골치가 아프죠. 대폭적인 월세 하향 분위기가 나오면 집주인들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간접세 형태의 가스 요금 인상, 요거 좀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